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트럼프가 준비한 다음 악재는 이것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감세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인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트럼프의 행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악재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현재 상황을 진단해보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악재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영상을 간단하게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 보면요. 트럼프의 법안 통과가 상원 통과를 하고 하원 통과까지 현재 앞두고 있는 모습이죠. 너무 굵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10년물 금리 상승으로 현재 이제 그 통과 직전인 가운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미국의 10년물 금리 상승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부채 한도 협상이 종결이 나겠죠. 뭐 트럼프가 서명만 하면 끝이니까. 그럼 7월 초부터 부채 한도가 협상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트럼프의 채권 발행, 정부의 채권 발행이 이어질 겁니다. 과거부터 말씀드렸지만 TGA 잔고를 채우는 과정 속에서 시장은 항상 한 2, 3개월간 증시가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었거든요. 과거 2022년도 1월 달도 그렇고 2023년도 7월 달도 그렇고 항상 이제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 이 채권 발행을 해야 되는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니까 비싸게 금리를 주고 현재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아마 요걸 잡기 위해서 트럼프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자, 요걸 잡기 위해서는 이제 왜 올랐는지를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긍정적인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 지표가 이제 오늘 날짜로 실시간으로 발표가 되는데 예상보다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보복 준비인데요. 이제 이란이 본격적으로 미국한테 한 대 맞고 나서 처음에는 빌빌 기면서 조용히 나 한 대 때리지 마, 때리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면 나갈게라고 막 하면서 처음에는 뭐 굉장히 이제 협조적으로 나선 듯 하더니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히 나를 때려 그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이란 미국한테 보복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정치적으로 하게 되면서 다시 기를 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서 에너지에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해협을 보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원유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보복이 시작이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그래서 이런 보복을 어떻게 미국은 틀어 막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란이 이런 보복 준비한다고 해서 뭐 원유 유가 안 오르면 의미 없지만 지금 원유 유가가 반응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잡들이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오른 이유를 근본적으로 보면 사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좋은 걸 뭐 어떻게 탓하거나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란을 먼저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란을 좀 잠재우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특히나 좀 길게 협상을 이어간 태도보다는 앞서서 워낙에 강력한 태도를 한 번 더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뭐 PTSD가 오지 않겠습니까? 한번 때려 맞아본 이란이 다시 숙이는 일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이 때리는 걸 사실상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리 준비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란 입장에서도 굉장히 두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란하고의 협상을 아마 좀 더 폭력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란이 중국에게 원유를 수출하기 때문에 이란을 괴롭히면 자연스럽게 중국 같은 경우에도 괴로워지죠. 그래서 이 이란을 괴롭힘과 동시에 중국과의 협상을 좀 적극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곧 미국에 이제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나 파월 의장이 2026년도 6월 달을 기점으로 이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트럼프의 세상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미국 제조업이 고속 성장하거든요. 항상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이건 그냥 바뀌지 않은 또 진리였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중국과의 갈등이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에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이 요즘 미국의 제조업이 제대로 못 돌아가게 막고 있죠. 최근에 미국의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이 히토리오 자석이 없어가지고 멈추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공장 몇몇이 가동이 못 되는 상황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이 협상을 빠르게 먼저 이어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중국과의 관세 협상까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7월 달에는 한 번에 흔들림이 역시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역시나 여러분들은 TJ 잔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악재가 등장할 수 있는 7월 달은 조금 단기 눌림목 타임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나씩 예측해 드렸는데 예측해 드렸던 부분들이 조금씩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법안을 통과를 시키기 직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상원 절차 표결을 통과하면서 최종 단계에 한 걸음 나가섰다. 지금 상원을 통과했고 이번에는 하원까지 가고 있는데요. 하원에 첫 번째 단계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9시 저녁 9시부터 시작해서 표결을 어느 정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뭐 바로 통과가 될지 조금의 이제 갈등이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트럼프가 직접 한 명씩 전화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직접 한 명씩 공화당 의원들 전화해가지고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협박일지 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곧 빠르게 최대한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통과가 되면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시장이 약해지는 타이밍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시장은 역사적으로 TJ 잔고가 단기적으로 이제 빠졌다가 다시 채워질 때 당시 2021년도 1월 달 당시 이때 당시에도 한 3개월 동안 TJ 잔고를 채우는 과정 속에서 좀 고통을 겪었었던 적이 있고요. 대략적으로 이때 당시에 떨어진 퍼센트 자체가 한 10% 안팎, 15%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023년도 요때 당시죠. 요때 당시 꺾이는 타이밍도 이때 당시 7월 달 당시 TJ 잔고가 채워지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 증시가 대략적으로 5% 정도, 뭐 길게는 한 7% 정도, 8%까지도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TJ 잔고,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TJ 잔고가 단기적으로 채워지는 과정 속에서 빠졌었거든요. 이번에 직전과도 같이 뭐 엄청나게 뭐 TJ 잔고가 바닥을 치고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덜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같이 마지막 눌림목을 기다리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통과 이후에는 잘 봐야 된다. TJ 잔고 잘 채워지는 거 보면서 단기 눌림목 저점을 봐야 된다. 뭐 저는 보통 한 10% 안팎의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10% 이상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눌림목 구간부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소식이 있죠. 바로 금리가 상승한다는 소식인데요.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금리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는 채권의 이제 채권 자체가 굉장히 싸진다는 얘기니까 뭐 까딱 잘못해서 이자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어떻게든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고용지표. 근데 고용지표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란을 때려버리면서 이 에너지 가격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데 포커스를 두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자, 앞서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고용지표가 잘 발표됐는데요. 상세하게 좀 보면요. 일단 실업률 지표가 예상치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아마 이제 고용률, 실업률 자체, 실업자가 낮아진 것은 아마 이게 이민자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민자들이 보통 정식적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들을 내쫓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졌고 그 빈자리를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좀 채워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실업률이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 가능성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도 안정이 됐고요. 비농업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신 바와 같이 농업을 제외한 고용은 어떻게 됐냐거든요. 예상보다 더 높았습니다.
직전보다도 높았고요. 고용이 잘 됐다는 얘기인가 가장 긍정적인 소식이죠. 그리고 미국 실업 청구 건수, 실업을 청구한 사람들 예측보다도 더 낮게 나왔습니다. 전보다도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 실업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이라는 것은 미국 시간당 임금인데요. 시간당 임금이 0.2% 올랐습니다. 0.3% 오를 것 같았는데 0.2% 올랐으면 조금 덜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민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임금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께서 올라간다 정도로 당장에는 쉽게 나왔지만 올라갈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고용 지표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결국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매력이 높아지겠죠. 구매력, 일을 열심히 주기적으로 하니까 내가 뭐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힘들었으니까 뭐 스트레스도 가끔 뭐 술 먹으면서 풀고 이런 소비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매력이 증가하면 지금 현재 관세로 인해서 올라간 물가에서도 구매를 계속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냐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올라가자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앞서서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어떻게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긍정적인 고용지표 발표 나왔는데 이건 뭐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아마 미국이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란일 겁니다. 최근에 이란이 현재 보복을 준비하게 되면서 원유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원유 가격이 조금씩 등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차트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원래 이제 전쟁 분위기 속에서 좀 가라앉자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 빼꼼히 얼굴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이유가 바로 뭐다? 이란이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죠. 그래서 한 5,000개에서 6,000개 기뢰를 비책 중이라고 합니다. 기뢰가 뭐냐면 뭐 땅에 뭐 보통은 지뢰를 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바다 위에 혹은 뭐 호수 뭐 혹은 물 위에 배가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이런 이제 지뢰를 설치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앞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전 세계 교역 석유의 20%, 한국 수입 원유의 70%, 그리고 뭐 한국 천연가스의 한 20% 정도가 바로 이 해당 지역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전 세계 원유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지역을 틀어 막음으로써 이란이 지금 이제 보복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트럼프가 이제 물가 올라가는 거 싫어하니까 일부러 원유 가격 올려서 물가 상승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트럼프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다음 할 행보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든 원유 가격만큼은 낮추려고 안정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7월 15일 날짜로 안 그래도 고용지표 잘 나와서 소비력 잘 나오면 자연스럽게 물가지표 안 좋아지거든요. 7월 15일 날짜 계속 설명드렸죠. 드디어 중국산 30% 관세를 때려받은 물품들이 본격적으로 미국 경제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CPI 지표에 반영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였다면 고용지표 발표를 통해서 힌트를 얻었죠. 사람들이 구매력이 있겠구나. 그럼 물가 지표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서 또다시 금리 상승의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인 이란 잡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떻게든 이란 잡들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중국까지 협상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지 히토류 협상을 좀 할 수 있으니까요. 중국도 원유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중국과의 협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화해하는 분위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악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여러분들께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인 관점도 간단하게 눌림목이 나온다. 눌림목이 나오는데 아마 이 이란 전쟁이 어떤 요인을 좀 끼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막제라는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한 대까지만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좀 분석을 해본 결과는 뭐 요 정도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트럼프 우리 앞서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중국과의 협상
중국과의 협상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원인을 좀 설명드려야겠죠. 막 이건 당장에 생각할 건 아니긴 한데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이 트럼프가 지금 바로 2026년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 트럼프 1기 때 당시에 과거 때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보시면 딱 이 중간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 과거에 1기 달 당시를 보면 2017년도에는 준비를 했고요. 준비하다가 언제 본격적으로 터뜨렸냐? 2018년도에 본격적인 터뜨렸거든요. 이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2018년도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었거든요. 중국과 싸우면 미국 내의 갈등은 비교적 덜 부각받고 해외 적국과의 갈등이 좀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전쟁이 벌어지면 해당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든요. 공공의 적이 밖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주로 이용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이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설명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점차 조금씩 준비하는 단계고 어느 정도 맛을 본 단계고 본격적으로 이것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제조업을 부활시킨다는 명분 하에 중국과의 갈등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특히나 그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일하는 잡고 가야 되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2026년도 내년 11월에 있기 때문에 내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나 미국의 트럼프가 기다리고 있는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수 있는 2026년도 6월달 이 직후부터는 중국과의 갈등이 조금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되니까 중국과의 갈등이 끝났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조금씩 곧 트럼프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본격적인 갈등을 준비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해당 부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렸고 마지막 지표 발표만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보셨던 고용 지표 발표는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짜는 미국의 휴장이고요. 그리고 2025년도 7월 10일 날짜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 회의록에서 디테일하게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한 번 더 언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보았고요.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7월 실적 발표는 중순 이후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부터 상세하게 어떤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는지 상세하게 짚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실시간 뉴스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대응을 위해서 혼자는 힘들잖아요. 혼자는 힘들어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리얼미국 주식에서 메인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뉴스를 보실 수 있게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고용지표 뉴스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꼭 체크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